尊敬的各位投资者，大家好。안녕하세요. 중국 도식을 담당하는 김미선입니다. 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乱世出英雄. 한국어로 하면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뜻이죠. 최근 중국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중국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하지만 바로 이런 혼돈의 시대에 오히려 자기 자체의 경쟁력을 훨씬 더 강화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핵심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두 번째, 독보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던가, 세 번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부 지원 정책까지 받고 있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국의 핵심적인 권력 기업들.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텐센트, 귀주모테주, 평안보험, CATL, 중국중면, 그리고 홍콩거래소입니다. 네, 가장 첫 번째 텐센트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텐센트의 핵심 사업은 게임과 SNS입니다. 현재 12억 명이 넘는 SNS 사용자를 기반으로 텐센트의 핵심 사업과 더불어서 핀테크, 클라우드와 같은 첨단 기술 역시 견고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텐센트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가장 핵심적인 게임, 매출 36% 성장했고요. 이 밖에 다른 분야 역시 20% 이상의 고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자체적인 사업 성장뿐만 아니라 텐센트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바로 글로벌 투자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텐센트가 지분 투자한 기업은 총 1,200개가 넘습니다. 지분 투자 가치는 약 2,800억 불, 원화 기준으로 한 330조 원으로 해당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상장한 기업들은 1,200개에서 1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텐센트가 지분 투자한 기업 중에 게임 개발사는 슈퍼셀, 에픽게임즈, 넷마블과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또 알리바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알리바바의 경쟁자들이죠. 핀두오두오, 메이투안, 징동, 이런 중국의 유명한 이커머스 기업 역시 텐센트의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산업의 니오, 테슬라, 미디어 산업의 콰이쇼, 빌리빌리까지 텐센트의 투자가 닿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요. 이렇게 텐센트는 자기 자체적인 사업 성장 외에도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과거 15년 동안 텐센트의 영업이익 성장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제가 2년 단위로 끊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년 단위로 보시면 텐센트의 시가총액 등락률은 거의 번마다 영업이익 증가율을 상회합니다. 결국은 멈추지 않는 성장과 더불어서 기업 가치 역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현재 텐센트의 밸류에이션은 PER 올해 기준으로 32배 정도 수준인데요. 과거 5년 평균치와 유사합니다. 결국은 부담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텐센트의 영업이익은 여전히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주가 차트처럼 텐센트 영업이익 성장과 더불어서 투자한 기업의 가치 부각까지 된다면 저희는 텐센트는 여전히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목해야 될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중국 본토에서 시총 1위인 기업이죠. 술을 만드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437조 원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내 시총 1위인 귀주모테주의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브랜드 히스토리가 있고 가장 희소성이 있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통 명품 기업이라고 하면 두 가지 성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야 하고요. 두 번째, 내가 그 명품 기업의 상품을 갖고 있을 때 가치가 감가상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귀주모테주는 바로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현재 귀주모테주의 출고가는 969위안입니다. 즉 공장에서 유통업체한테 주는 가격이 되는 거죠.
권장하는 소비자 가격은 1,499위안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 절대 사실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귀주모태주의 대표 제품 페이티엔 마오타이 비천모태의 가격은 2,500위안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견조한 도매가는 결국 귀주모태의 수요의 척도로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빈티지 가격 역시 무엇일까요? 2015년산 빈티지 가격은 올해 2021년산 대비해서는 50%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유일무이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귀주모태주는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출 10%에 순이익 13%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브랜드 파워 외에도 귀주모태주의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직접 판매 비중을 확대하면서 마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작년 연간 기준으로 귀주모태주의 직접 판매 비중은 약 14%였고요. 2019년에는 8.5%였습니다. 꾸준히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고요. 직접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귀주모태주의 출고가 969위안이 아닌 오히려 소비자 권장 가격인 1,499위안에 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네, 귀주모태주는 브랜드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하면서 2005년에는 오량예기 시총을, 그리고 작년 2월에는 공상은행 시총을 뛰어넘으면서 중국 시총 1위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평균 기준으로는 확실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귀주모태주의 밸류에이션과 실제로 명품 기업인 에르메스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유효하다면 귀주모태주의 프리미엄 역시 정당화가 될 수 있는 여인이 되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기업은 바로 평안보험입니다. 최근 금리 상승기에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보험주는 금리 상승을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보시면 평안보험의 주가와 중국의 10년물 장기 금리는 거의 대부분 동행하는 관계를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중국 보험 시장의 성장 역시 평안보험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순이익은 역성장을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드디어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글로벌 주요국 중에서 보험 침투율이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을 때 평안보험은 중국의 1위 보험자로서 보험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그 성장의 과실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안보험은 보험사이기도 하지만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산운용, 은행 외에도 핀테크와 온라인 헬스케어와 같은 다양한 중국의 첨단 기술의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험사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중국의 거대한 금융 플랫폼으로 평안보험의 성장을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기업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2차 전지가 핫하듯이 중국 내에서 2차 전지의 압도적인 1위 기업이죠. CATL입니다. CATL은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2차 전지 1위를 지금 수성을 하고 있는데요. CATL의 장점은 중국 로컬 기업 외에도 글로벌 고객 대상으로도 공급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트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CATL의 배터리 장착량 비중인데요. 잘 아시는 중국의 전통 강호들, 길리자동차, 장성자동차 외에도 최근에 많이 핫하게 떠오르는 중국 전기차 3인방, 니오, xiaopeng, 리오토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글로벌 전기차의 대장이죠. 테슬라, 그리고 유럽의 벤츠, BMW, 폭스바겐, 제규어, 일본의 혼다, 토요타, 닛산까지 정말 다양한 글로벌 핵심 고객에게서 기술을 인정받고 또 고객 대상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CATL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바로 글로벌 2차 전지 캐파를 리딩하는 대표적인 플레이어다라는 겁니다. 자, CATL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CATL의 캐파는 680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LG화학 계획의 2배에 해당하는데요. 그때가 되면 한국 배터리 3사를 합쳐도 570기가와트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CATL 밸류에이션을 보면 한국이나 일본의 2차 전지 업체 대비해서는 확실히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 나아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 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싶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 이와 더불어서 자동차 업체 외에도 또 다른 업체들, 샤오미 같은 기업들도 있었죠. 바로 어제 저녁에 샤오미도 애플처럼 전기차를 앞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을 받으려면 결국은 1등 기업인 CATL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프리미엄은 결국 CATL이 장기적인 확고한 시장 지위와 그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제가 정말 지난해부터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 중면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국제여행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요. 중국 중면은 중국 내 시장 점유율 90%를 독과점하고 있는 면세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4위 기업이었는데요.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작년에는 글로벌 1위 면세 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글로벌 면세 시장에서의 가장 큰 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 기업입니다. 바로 중국인들인데요. 중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 나가게 되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해외 여행과 소비의 수요를 중국 국내에서 소화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국내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최남단의 섬인 하이난에 가서 면세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작년 7월부터 하이난에서의 면세 구매 한도를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까지 상승했습니다. 덕분에 중국 중면은 작년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오히려 매출 8% 성장, 순이익 32% 성장하는 쾌거를 기록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공항과의 수수료 협상에서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해공항과는 수수료 인하가 합의가 되어서 2020년 실적이 반영이 됐고요. 앞으로 베이징이나 광저우 공항과의 수수료 협상 결과는 올해 2021년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역시 순이익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중국 중면에 대해서 걱정하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는 하이난의 면세 채널을 중국 중면이 거의 100%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총 5개 업체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쟁 구도의 변화보다는 시장의 확대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하이난의 면세품 판매 목표를 한번 보실까요? 2019년에는 150억 위안, 그리고 작년에는 300억 위안을 중국 중면이 혼자 달성했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작년의 2배입니다. 600억 위안이고요. 또 내년에는 1000억 위안까지 증가합니다. 결국은 중국 중면의 시장 점유율이 하이난에서 100%에서 80에서 90%로 다소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중면 역시 성장은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중국 중면의 매출이 올해 50%, 순이익 80%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듀플이나 호텔신라와 같은 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확고한 실적 성장을 갖고 있는 중국 중면. 앞으로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해외 소비를 중국 국내로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정책에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기업은 바로 홍콩 거래소입니다. 네, 홍콩 거래소가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홍콩 거래소를 봤을 때 저희가 보는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바로 중국, 나아가 아시아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이 포진해 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뜻입니다. 홍콩 거래소는 아시아의 대표 거래소인데요. 현재 상장 기업은 약 2,500개 정도 수준이고요. 시가총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7천조 원 수준입니다. 요즘 미중 갈등이 화두가 되고 있죠. 하지만 미중 갈등 덕분에 오히려 홍콩 거래소는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이 됐습니다. 2019년엔 알리바바, 2020년 즉 작년엔 징동, 네디즈, 올해 연초 들어서 바이두, 빌리빌리까지 정말 보석 같은 중국 유니콘 기업들이 미국 ADR로 상장을 했다가 미중 갈등에 대한 대안으로
홍콩에 와서 2차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현지에서는 2024년까지 ADR 기업의 90% 수준이 중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홍콩 거래소는 당연히 수혜의 가장 직접적인 기업이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거래 대금의 확장입니다. 자, 홍콩 증시를 보시면 일평균 거래 대금, 작년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2019년에 대비해서 50%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볼까요? 올해 역시 현재 기준으로 일평균 거래 대금은 작년 대비해서 50% 수준 더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홍콩 거래소의 매출의 70%가 현재 거래, 결제, 상장 수수료에서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가 한 박자로 같이 증가가 되면서 홍콩 거래소의 핵심이 역시 증대가 되겠죠. 현재 싱가포르 거래소, 나스닥 거래소 모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밸류에이션만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홍콩 거래소는 그렇게 싸다고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글로벌 주요 거래소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홍콩 거래소. 이 홍콩 거래소는 아시아의 나스닥을 꿈꾸는 가장 중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폭 지원하고 있는 금융허브입니다. 만약 홍콩 달러로 홍콩 증시에서 투자할 것을 고민하시는 투자자라면 홍콩 거래소라는 종목 자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중국어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做时间的朋友, 시간이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30년이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 GDP를 초월할 것이라고 IMF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비중은 55%인데요. 중국은 얼마일까요? 5%입니다.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중국 시장에 투자할 때 항상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이 쉽죠? 하지만 정확한 선택을 했을 때만이 시간은 우리 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텐센트, 귀즈모테주, 평안보험, CATL, 중국증면 그리고 홍콩 거래소까지 이렇게 핵심적인 경쟁력과 권력을 쥐고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의 성장을 옆에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고 가치가 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미선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 이게 댓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빠지다 보니 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어느 때보다 조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그래도 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몇몇 가지를 꼽아서 갖고 왔는데요. 제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 작년에 이 강구통의 자금 유입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백만 볼트님이 좀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백만 볼트님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네요. 여기서 강구통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어로 강구통, 강은 홍콩을 시앙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즉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한 채널이 강구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인들은 알리바바를 못 사는 거죠? 그렇죠. 네. 해외 투자가 자체가 불가능한데 현재 유일하게 투자 가능한 시장이 바로 홍콩, 즉 여기의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강구통을 통해서 최근에는 트렌드적으로 많은 본토 자금들이 홍콩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홍콩 거래소 차트에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강구통이 전체 홍콩 시장의 거래 비중의 약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가격 결정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올해 1월과 2월에는 확실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순매수가 많았고요. 올해 1월 달에는 3,100억 홍콩 달러, 2월에는 75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3월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다 보니까 순매도로 잠깐 전환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순매도 규모가 140억 정도 수준이니까 들어온 것에 비해서는 사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플러스 순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또 올해까지 뭐 3월달 됐으니까 올해 4분의 1 정도가 지났잖아요. 올해 4분의 1 전왔는데 현재까지 순매수 규모는 작년에 55% 정도 수준까지 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렌드적으로 여전히 강구통 자금은
시장의 잠깐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순매수 유입이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1월 한 달에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네. 어마어마한 자금이 홍콩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네. 느껴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1월 달, 2월 달을 보면은 특히 홍콩의 항생 테크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다. 주가의 수익률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좋았었는데 그것의 원동력이 이 강구통이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 살짝 팁을 드리자면 홍콩 거래소 사이트가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영문 사이트가 있거든요. 중국어도 있고 영문도 있어서 영문 사이트 가시면 강구통 그리고 호션강통을 통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이벤트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수급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팁으로 홍콩 거래소 사이트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이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이 한국 투자자분들이 LG화학부터 해서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이 CATL도 의외로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 이 CATL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CATL이 사실 한국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하시지 못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 약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종목이 뭐가 있냐? 뭐 이러다 보니 중국의 배터리 2위 업체이자 뭐 전기차 1등, 2등을 다투는 네. BYD가 어떠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네네. 있네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CATL은 창업판에 있기 때문에 신강통으로 직접적인 투자는 좀 어렵고 다른 이제 신탁이나 다른 상품을 통해서만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중에서 1위가 CATL이고 2위가 BYD인데 이 두 기업 모두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BYD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BYD는 현재 중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BYD는 현재 생산하는 차량의 절반 정도가 전기차인 거고요. 작년에 한 시리즈가 정말 큰 성공을 거두면서 BYD 전기차 경쟁력을 한번 증명을 해줬었는데요. 올해 3월 달에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신차가 3가지 정도가 출시가 됐고 올해 하반기에 순수 전기차 플랫폼으로 또 신차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신차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한 기업입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 배터리 지금 말씀하신 거 CATL이 1위고 BYD가 2위이긴 하지만요. 혹시라도 나중에 배터리에 공급 과잉 차태가 발생을 했을 때 BYD는 자기 자체 차량에 자기 자체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당 공급 과잉 이슈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차량용 반도체인데요. 요즘 쇼티지 자주 화두가 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근데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고요. 또 현재는 차량용 반도체 자회사를 중국에 분할 상장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상장 신청서는 제출을 했고 올해나 내년 중으로 상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결국 3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 모두 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긴 많은데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BYD가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다소 기대치를 하회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성장주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좀 긴 호흡으로 내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월 초에 BYD의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거나 아니면 4월에 진행이 되는 상해 모터쇼에서 BYD 차량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좀 확인을 해가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항상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마윈 잘 있냐, 뭐 이제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에 지금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추천 종목에서 좀 빼신 것 같은데, 이 다음 타겟이 혹시 텐센트가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식의 우려들을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희 중국 현지의 분위기 한번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한국 투자자들도 궁금하고 사실상 중국 투자자들도 넥스트 알리바바가 누가 될 것이냐에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서요. 마침 제가 이번 주에 중국 최대 증권사죠. 중신증권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정책만 전문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오 애널리스트 분과 제가 통화를 했고요.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현재 플랫폼 업체에 대한 태도는 도대체 뭘까요? 과거에는 좀 전체적으로 포용하는 태도였다면 현재는 어느 정도 공동기업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점을 보완해 가자. 그래서 좀 규제를 강화해 가자. 이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플랫폼 기업한테 원하는 건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말라라는 거고요. 결국은 그레이존에서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주주의 이익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면서 또 전체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져라라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과도한 출혈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사실 뭐 텐센트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어떤 플랫폼 기업이든 모두 넥스트 알리바바가 될 수는 있어요. 여기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대한 불안은 역시 남아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딱 세 가지 질문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텐센트라는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중국 현지에서는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만약 텐센트가 현재 시장에서는 적절한 밸류에이션에 도달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과거 5년의 평균 수준인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시장의 또 다른 화두는 넥스트 알리바바 외에도 넥스트 2차 상장 기업은 누가 될 것이냐도 똑같이 화두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두, 빌리비리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그런 기업에 상장한 기업들의 투자 가치 역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기업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왕인 텐센트. 결국은 세 가지 질문의 답은 텐센트로 또다시 귀결이 되니까요. 리스크는 있지만 단기적인 리스크에 걸치는 분이지 텐센트의 그런 경쟁적인 경쟁 우위, 네, 그렇죠. 경쟁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요하기는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김미선 수석 요즘 너무 이 문의가 많아서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지나고 나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못 믿겠다 뭐 등등부터의 댓글들이 많지만 이 중국은 G2 국가 세계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아직은 경쟁 상대는 안 되지만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서 무조건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은 상당한 투자 기회를 잃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이 투자에 대해서도 이 기업들,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요. 계속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오늘 마지막 시간, 항상 마지막 시간이 하이라이트인데 이 저녁 드시러 가셨나 보죠? 이 실시간 접속자 수가 많이 좀 줄었어요. 저희 보면은 이 해외 투자 주로 이제 미국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해외 투자는 제가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미국 포트폴리오 육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식사하시면서도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라이브로 실시간 질문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마지막 재밌게 강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해주신 저희 김민선 수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